이번 시간은 핑크가 왜 여성의 색깔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많은 캐릭터들은 왜 여성이라서 핑크를 둘러야만 했을까요? 언제부터 여자는 핑크가 된 거죠? 저요? 토니? 저요? 우선은 이 핑크가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애초에 뭐 화장실 성별 표기를 할 때도 핑크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 뭐 지금은 가족 배려 주차장이다라고 하지만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고 불렀을 때도 핑크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네모나게 있어요.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머리 안에는 사실 여자는 핑크다라는 게 안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 이렇게 많이 여자는 핑크다로 이것저것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성과 핑크 하면은 좀 특정적인 이미지들도 많이 떠오르죠. 키워드들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 여리여리하다, 네. 뭐 부드럽다, 뭐 귀엽다, 보호 사랑스럽다. 본능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뭐 로맨스 하트가 또 하트가 또 핑크로 많이 분홍색이죠. 표현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모아 보면은 흔히 우리가 여성스럽다. 요즘은 또 애견녀라고 하나요? 애견스럽다 하는 느껴지는 이미지들 그대로가 이 핑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 사실 핑크 하면 공주죠. 공주의 색깔은 곧 핑크 아니겠습니까? 핑크 공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규정하거나 혹은 기대하거나 하는 여성의 딱 그 스테레오타입적인 그런 이미지들, 상징들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핑크는 원래 남성의 색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 처음 처음 들어요. 듣는 네. 이야기인데요. 뭐, 아니, 제가 주변에 듣기로는 아들이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신 걸로 알아서 좀 뭔가 남성의 색이라고 하니까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공주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정도로 이제 여성에게 어울리는 색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서양에서 1918년까지만 해도 네, 미국 어린이 패션 잡지가 있습니다. 그 패션 잡지에는 핑크는 남아에게 어울리고 아하. 블루는 여아에게 잘 어허. 어울린다라는 조언이 실려 있을 정도로 지금과는 인식이 전혀 반대로 되어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 핑크, 빨강 요런 계열이 태양을 상징한다고 많이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이 태양, 이런 건의, 약간 이런 것들이 남성을 위한 것들로 많이 되면서 남성이 붉은색을 입거나 핑크 계열을 입는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남성들이 핑크를 입은 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조선 시대에 핑크가 또 남성의 색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영조 20년에 편찬된 속대전에 따르면 나라의 중대사를 논하는 자리에 참석할 때 계급이 높은 당상관, 그러니까 정삼품 이상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핑크색 옷을 입고 그 밑 당하관은 적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적으로는 붉은색보다는 분홍색이 더 상위에 있었던 거죠. 이 핑크 잘 어울리네요. 그림 보니까. 네, 역시. 당시에 이런 색깔을 이렇게 열이 폭락한 색깔을 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그러게. 신기하네요. 맞아요. 네. 아, 또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여성은 블루다라는 것도 음. 있었잖아요. 이제 흔한 추측들 중에는 아들을 잃은 성모 마리아의 그 애도가 담긴 색깔로 블루가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어 왔고 많은 화가들이 푸른색 옷으로 이 마리아를 표현하면서 여성에게는 블루가 잘 어울린다라는 인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흔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은 핑크가 아니었어요. 여성은 핑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핑크가 왜 여성의 것으로 옮겨갔느냐에 대한 것도 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남성들이 빨강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빨강을 선호했는데 군복에서도
상대를 좀 강렬하게 제압할 수 있는 색으로 붉은색을 사용하다가 이게 너무 눈에 띄어서 피해를 많이 보는 탓에 불리해지니까 이 색을 기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성이 기피하고 버린 색을 여성에게 넘기고 반대에 있었던 블루를 남성이 또 가져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썰이죠. 서리길 바랍니다. 네, 써이길 바라야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뭐 결국은 설로만 있기 때문에 뭐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느 영부인이 핑크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입었는데 그게 너무 큰 유행을 탔더라고 이런 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없지만 이 현상이 나타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근대의 일이다라는 점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2007년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성별 고정관념이 심화되게 된 것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임신 중에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자 아동물품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성별에 따른 이 색깔별로 물품들을 제작하면서 강화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핑크는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남성의 의도대로 혹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어떤 마케팅 전략의 의도대로 이렇게 임의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좀 배치가 된 경향을 좀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는 이 핑크가 권력이나 강인함의 상징으로서 남성들에게 쓰였는데 그런데 그 상징의 것들은 사실 남성들에게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핑크색을 여성에게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 어떤 목적과 교육적인 목적과 의도에서 이 핑크색이 여성들에게 좀 부여된 경향을 좀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핑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상징성은 아직 그대로 남성에게 있는데 핑크만 이제 넘어와서 그 안에 또 여성에게 씌우고 싶은 것들이 마구 들어가서 이제 여성에게로 전달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씌워진 거네요. 사실은 이 핑크라는 것 자체에.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이 핑크이기 때문에 문제인 건 아닌 거잖아요. 핑크는 죄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핑크 얼마나 이쁩니까? 맞아요. 색깔은 죄가 없는 거죠. 다만 사람들이 만들어둔 그 안에 상징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에서야 핑크가 뭐 성역할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색으로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여성은 사실 핑크만 아니라 다른 색깔에서도 상징을 많이 부여받잖아요. 방금 호니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파란색의 성모 마리아가 또 대표적일 것 같아요. 또 이제 종교 안에서는 또 색깔을 다양한 상징 매개로 사용을 하잖아요. 갑자기 궁금한 게 그 기독교 명화에서는 여성들에게 색을 어떻게 좀 사용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을 저희들의 교회 언니 걸크 희선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걸크 희선입니다. 성서 안에 그 명화에서 여성들에게 어떤 색깔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성모 마리아 이야기하면서 블루 색깔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파랑색이 신성, 그다음에 하늘, 순결함을 의미해서 그 성모 마리아는 주로 이 메인 색깔이 이제 블루를 쫙 진한 군청색 같은 블루를 입고 있고 그거를 마리안 블루라고 하면서 그 색깔이 명화에서는 가장 비싼 색깔이었대요. 그래서 초기의 그림에는 성모 마리아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 색깔을 입히지도 못할 정도로 그것을 칠하는 게 굉장히 비쌌다. 그래서 주로 화가들이 성모 마리아에게만 사용했던 색깔이 블루였고 또 흰색 같은 경우는 뭐 흰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순결함이나 죄가 없음,
으로 넘어가게 되고 금색은 이제 그 중간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색이 성모 마리아로 들어갈 때는 그 명화에서 금색이 주로 어디에 들어갈까요? 성모 마리아 뒤에 이제 동그랗게 여기 들어갈 때 금색이 들어갈 때는 신성을 의미하는데 그 외에 다른 여성들에게 금색이 들어갈 때는 이게 조금 섞이면서 유혹이나 허형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이나 남성을 유혹하려고 할 때 금색이 섞이기도 해서 금색의 경우에는 굉장한 신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유혹으로 섞일 수 있다라는 색이 금색이고요. 이제 붉은색 하면은 아까 이제 빨강색이 남성에게서 여성으로 그렇게 넘어왔지 않았을까 하는 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빨간색 하면 그래서 오늘 일부러 빨간색을 입고 올까 고민도 했었고 빨강을 입고 올까 파랑을 입고 올까 핑크를 입고 올까 참 여러 가지 고민하다 결국은 초록을 입고 왔는데요. 그 빨강색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낙인을 찍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상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말도 잘 안 나오네. 유혹, 죄, 에로스, 관능 이런 것들이 다 빨간색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유혹자인 여성이 명화에 대해 있을 때는 주로 이러고 들어 누워 있어요. 들어 누워 있고요. 대부분은 색깔이 없어요. 왜냐면 옷을 홀딱 벗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들어 누워요. 저 뭐 CG 처리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홀딱 들어 누우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빨간색 천이 대충 야리야리하게 아주 야시럽게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그것이 이제 뭔가 이걸 확 하면서 뭔가가 시작되는 그런 것들로 붉은색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은 뭔가 비밀스럽고 위험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왜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옛날 중세 명화에도 또 영화에도 검정색 베일을 쫙 쓰고 뭐 오늘 밤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음모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여러분들과 또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퀴즈를 내자면 성모 마리아는 그럼 주로 블루, 메리안 블루하고 금색을 입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그게 명화에 등장하는데 만약에 살로메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살로메나 또 밧세바, 유혹자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밧세바는 주로 어떤 색깔로 그려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유혹의 색깔들. Red and 블랙도 들어가고 레드도 들어가고 금색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삼손을 유혹했던 데릴라 역시 레드하고 검정이랑 금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고 재미있는 말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하시겠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성서에서 이렇게 마음을 바꾼 전후가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있잖아요. 서사가 비포 앤 애프터 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심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림은 빨간색과 금색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실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회심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갈색과 회색을 입습니다. 별로지. 색이 싹 빠진 거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뭐 핑크가 아니어도 되게 생각보다 많은 색깔이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특정한 이미지를 여성에게 부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면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색깔에 따른 고정관념이 더 강화되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은 이걸 나타낸다. 그리고 이 색깔을 입힌 저 여성 캐릭터 혹은 여성은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심화하게 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우려심도 들어요,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